자, 그래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 볼트 MX 관련해서 한 5차? 6차? 뭐 6차긴 한데 중간에 저희가 한번 한 30분 정도 짧게 하고 끝낸 적이 있어가지고 횟수로 보면은 6번이지만 실제 세션으로 보면은 5번째로 해서 오늘 마무리 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세션 마무리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저희 디지털 솔루션즈 관련한 협력사분들은 뭐 이키 저희 그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KDUG라는 네이버 카페 또는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뭐 중간중간 그 글도 공유를 하고 했었는데 요거 이제 저희가 금년 6월 7일 날 2021년 6월 7일 날 도미노 버전 12를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런칭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날짜하고는 다 픽스가 됐고, 그리고 사전 등록 웹사이트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잠깐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사전 등록하는 웹사이트도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미노 버전 12뿐만 아니라 same time 버전 11.6 버전도 이번에 같이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제품을 런칭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뭐 일단 오늘 오신 분들도 또는 이 리플레이 녹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전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레지스터 하시고 6월 7일 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그 정보 찾아가는 거는 제가 계속 중간중간 뭐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제일 쉽게 가는 거는 그 워크앤 로터스 유튜브 채널 지금 저희가 녹화한 영상 공유하는 그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에. 거기에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 동영상 아래 이제 댓글란에 고정 댓글인가 하여튼 거기란에 보시면 제가 사전 등록하는 URL도 걸어 뒀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션 내용을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랩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문서의 내용, 제가 중간에 한번 공유를 드렸을 거예요. HCL 볼트 MX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정도 되고 중간중간 이제 그림과 함께 HCL 볼트 MX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개념적으로 볼트 MX가 어떠한 솔루션이다라는 거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빠뜨리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원래 이제 영문 그 컨텐츠이긴 한데 제가 그거를 팝하고나 또는 구글 번역을 좀 이용해서 문구만 좀 이렇게 매끄럽게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중간쯤 아마 3차 교육하는 정도? 그때쯤 제가 메일로 링크를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제일 먼저 사실 요 문서를 읽어 보시는 게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볼트 MX가 어떤 제품이구나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포지셔닝에 있고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HCL 볼트 MX는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뚝딱 하고 떨어져서 제공되는 솔루션이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에 콘이라는 회사 또는 중간에 또 가다가 테메노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중간에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 안에서 솔루션의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코니의 퀀텀
퀀텀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코니라는 회사 또는 테메노스라는 회사에 퀀텀이라는 이름으로 솔루션이 불리워졌는데, 이게 이제 HCL과 마지막 회사가 테메노스니까 테메노스와 HCL이 협약을 통해서 개발과 영업에 대한, 판매에 대한 권리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HCL에서 이 솔루션을 가져와 가지고 리브랜딩을 한 거예요. 워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퀀텀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는 HCL의 볼트 MX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퀀텀이라는 이 제품의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니 퀀텀이라는 이 제품의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테메노스라는 회사는 퀀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시장에 판매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영역의 구분은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권, 그 중에서도 뱅킹에서 좀 많은 그 고객군을 확보를 하고 있나 봐요. 글로벌적으로. 그러다 보니 HCL이 테메노스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 뱅킹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영업권은 가져오기로 했는데, 뱅킹은 여전히 테메노스에서 시장에 장악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CL 볼트 MX는 퀀텀이라는 이전 제품의 이름을 HCL이 리브랜딩한 것이고, 실제 그 안에 이제 또 컴포넌트들, 저희가 계속 랩을 하면서 비주얼라이저가 어쩌고 패브릭이 어쩌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실제 아직까지 제품은 퀀텀의 비주얼라이저 또는 퀀텀의 패브릭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제품의 이름이 HCL 볼트 MX로 넘어오면서 비주얼라이저는 아이리스로, 패브릭은 파운드리로 이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버전이 9점대 버전, 9.XX 버전으로 나와 있는 요 버전까지는 퀀텀 제품의 버저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지금 아마 이제 한 6월, 그러니까 여름 정도쯤에는 요게 이제 볼트 MX로 하면서 조금씩 이름이 바뀌어가고, 버전 10에서는 확실하게 볼트 MX 또는 아이리스, 파운드리 이런 이름으로 제공이 될 거다. 요렇게 이제 제가 첫날 시작할 때 유독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소개 자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요걸로 했었나요? 제가 요거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볼트 MX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 가지고 볼트 MX의 아이리스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개발자의 프론트엔드 단에 작동을 하게 되고 담당을 하게 되고 IDE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개발자분들이 앞쪽의 프론트엔드의 그 IDE 환경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뒷단의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들과의 통합을 위해서 중간에 미들웨어 역할까지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파운드리다. 그래서 저희가 랩을 하는데도 보면은 둘째 날의 랩의 주 항목은 이제 아이리스, 비주얼라이저의 그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터치하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셋째 날, 그러니까 3일차 세션에서 랩을 이제 제공을 했을 때는, 그때는 비주얼라이저의 그 기본적인 동작 방식과 파운드리의 하나의 아이템만 오브젝트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주로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티그레이션도 있고 아이덴티티도 있고 오브젝트 서비스도 있고 워크플로우, 룰 뭐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의 서비스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3일차 세션에서 다룬 거는 오브젝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다음 4일차 되는 랩의 과정에서는 파운드리의 그 나머지 모듈들, 그러니까 오브젝트 서비스를 포함하고도 나머지 인티그레이션이나 비즈니스 룰이나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까지 저희가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HCL 볼트 MX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뭐 좀 더 이해를, 그러니까 실제 만져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제일 먼저 아마 드렸던 자료가 요거였죠. 비주얼라이저 점프 스타트.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지금 쭉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 이미 이제 이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략 설명을 드려도 그때 이런 걸 했었구나라고 이제 선뜻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제 이번에 참여를 못 하셔서 리플레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 또는 다음번에 또 교육을 위해서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짚어 드리는 건데, 앞에서 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컴포넌트, 어떤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3일차 되는, 교육 3일차 되는 시간, 2일차 되는 시간에 제가 이제 과제로 내드린 부분이 그때 요 파일을 이용해서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점프 스타트라고 해서 페이지 수는 꽤 많아요.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여기 안 나오나? 142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비주얼라이저를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요런 이제 화면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 이런 화면을 맞닥뜨리면은 아무래도 어떤 요소들이 어디에 있고 전체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 14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이용해서 대부분이 보면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각각의 비주얼라이저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뭐 위젯 라이블러리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양식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양식에서 선택한 위젯들에 대한 속성들, 뭐 스킨이나 또는 버튼, 액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저 전반에 대해서 한 번씩 따라가는 그런 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랩을 사실은 아직 뒤쪽에 좀 더 뭐 복잡한 파운드리나 패브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아무래도 비주얼라이저라는 이 IDE 환경에 먼저 적응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이 영상을 보시고 비주얼라이저를 만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본인이 직접 눌러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비주얼라이저 이 가이드를 먼저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이 내용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면서 여기 스킨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구나, 액션은 이렇게 눌러서 액션 에디터에서 시각적으로 뭐 제어를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끝까지 한 턴을 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두어 번 그 비주얼라이저 여기 랩 가이드를 따라서 한 두어 번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뒤쪽에 이제 3일차, 4일차에 일어나는 랩 가이드는
이 비주얼라이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 쭉 가이드가 만들어지다 보니 중간중간에 제가 왜 그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랩을 수행할 때 중간중간에 요 단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이제 화면 캡처를 떠서 공유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뒤에 이제 랩업할 때 전체 그 흐름을 따라서 제가 진행하다가 요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이 비주얼라이저에 익숙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내용이 빠지고 건너뛰어도 당연히 비주얼라이저에 여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비주얼라이저가 익숙하시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가다가 여기 설명이 뭔가 부족해 라고 하시면서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비주얼라이저 여기 가이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여러 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랩이자 제가 3일차 되던 시간에 과제로 내드린 랩 가이드가 요거죠. 세일즈 쿼타. 세일즈 쿼타에 대한 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로 내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직접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조금 더 나가서 패브릭까지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페이지 수로 봐도 12페이지 정도고요. 그리고 뭐 나름 따라하기식의 랩 가이드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저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PWA 쪽 데스크탑에 웹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분처럼 로컬 PC에 설치한 개발자 환경에 물론 개발자 환경 설치하는 가이드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첫날 이미 다 공유를 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하는 환경 그리고 맥 OS에 하는 그 가이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그리고 또 답을 찾아내신 거 해가지고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공유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동작하는데 그때 뭐 한글 문제는 MySQL 쪽에서 컨피규레이션 뭐 수정하고 UTF-8 같은 거 수정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제가 세션을 따로 진행하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저에서 쭉 작업하고 그 다음에 패브릭 쪽으로 넘어와서 오브젝트 스토어 서비스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시면 대략적으로 비주얼라이저에서 그림을 그러니까 맨바닥부터 하나씩 그려 나갈 수도 있지만 패브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get 그다음에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딜리트 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요런 미리 만들어진 양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에다가 필요한 기능들을 버튼이나 이런 걸 추가하고 그 버튼에 액션을 또 지정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액션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마치게 돼요. 요렇게 해서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런 프리뷰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작업한 그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3일차 그러니까 랩으로 따지면 두 번째 랩 가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 턴 거치게 되면은 비주얼라이저에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일어나고 패브릭에서 6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 오브젝트 서비스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패브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감을 좀 잡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랩으로 따지면 세 번째 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4일차 뭐 5일차 정도 그때쯤에는 이제 요 좀 분량이 많은 세일즈 딜
랩을 따라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양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비주얼라이저와 패브릭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저는 익숙해졌고 패브릭은 조금 이제 감을 잡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패브릭 쪽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기존의 오브젝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룰,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브젝트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한 턴을 겪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패턴으로 인티그레이션이나 워크플로우나 룰까지 쭉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인 어떤 액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익숙해지게 될 거고요. 분량이 그래서 좀 사실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유독 이제 보시면 워크플로우가 아무래도 여기 앞쪽은 그렇게 제가 뭐 주의할 부분들은 이미 다 한 번씩 짚어 드렸고, 그리고 이미 여기에 워크플로우까지는 저희가 세션 진행하면서 영상도 올려놨고, 제가 따로 앞쪽 전반부 파트 1은 제가 따로 진행해서도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뒤에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주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카피 앤 페이스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워크플로우 쪽. 워크플로우는 아무래도 이걸 처음 워크플로우를 맞닥뜨리면 조금 당황해 하실 수는 있어요. 워크플로우 전체 사실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따라 하다 보면 이게 전체 화면샷을 잡아가지고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준비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진행하다가 이게 어느 단계에서 나온 화면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과제를 드릴 때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림을 먼저 드린 이유가 이 워크플로우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 작업하는 요 단계가 이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 여기쯤 해당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드린 거고, 뒤에 다시 보기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워크플로우를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 저희가 세션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워크플로우 끝나는 데까지는 한번 쭉 짚어 드려야 될 부분들을 제가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패브릭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세일즈 쿼터라든지 세일즈 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럼 다시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저에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뒷단에 있는 패브릭하고 연결을 해서 양식에서 뭐 입력하고 문서를 생성한 그 값들을 받아 가지고 세일즈 쿼터에서 작성도 하고 세일즈 딜에서 이게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스몰 딜이냐 뭐 이런 것들 판단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할 때 이제 비즈니스 룰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위한 요 작업이 이제 지난주 과제로 나갔고, 아마 진행하시는데 앞쪽에는 크게 새로 뭔가를 만들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기존에 저희가 두 번째 랩을 할 때는 패브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크리에이트 U 앱으로. 근데 이번에는 요 이전 지난주 랩에서 미리 저희가 패브릭의 어플리케이션을 세일즈 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비주얼라이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번에는 링크 투 existing 앱이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내가 패브릭에 만들어둔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고 나서 마찬가지 저희가 지지난 랩에서 했던 것처럼 양식을 맨바닥에서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 딜에 있는 get 또는 업데이트 뭐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토리보드에 비주얼라이저의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가져오면 그리드 리스트를 보여주는 양식과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나오는 각각의 항목을 눌렀을 때 자세하게 보여주는 요런 이제 그 두 개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그 양식을 이제 퍼블리싱을 먼저 해줄 거예요. 뭐 한번 다시 돌려보는 거긴 하지만, 근데 돌려봐도 아무런 그 결과물은 안 나올 거예요. 아직 그 항목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아마 버튼 딜 해가지고 딜을 끌어오는 아마 버튼이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딜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을 뭘 지정하겠다. 요거는 이제 액션 에디터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 양식을 크리에이션 하는 양식을 불러오네요. 그래서 딜 버튼을 누르면 저희 이제 크리에이션 하는 양식을 불러오도록 하고, 그 양식을 불러와서 여기 필요 없는 이 필드들은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저희가 쓰는 몇몇 개의 필요한 것들만 쓰게 되는데, 아마 그 중에서 아마 그 위젯을 좀 바꿔치기를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위젯을 아마 리스트 박스 요거 아니고 여기 요 위에 플렉스, 그러니까 FLX 플렉스 커스터머 타입 같은 거, 요게 라지 커스터머냐 엔터프라이즈 뭐 스몰 커스터머 뭐 이런 거 아마 종류를 나누는 건데, 요런 위젯 두 개를 새로 추가해 가지고 그 안에 값들도 지정을 해주고 뭐 약간의 속성, 위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그 다음 이제 매핑하는 거, 매핑하는 것도 여기 매핑하는 그 에디터가 따로 있잖아요. 요런 매핑하는 에디터를 가이드에 원래 이제 기본 만들어진 그 매핑 말고 조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값들을 뿌려줄 수 있도록 선택해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하는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약간의 워크플로우가 아니고 액션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애드 버튼을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하는 양식에서 아마 애드 버튼을 눌렀을 때 온클릭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쭉 하면은 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요렇게 스토리보드 상에 웹브라우저의 어떤 그 화면을 가지고 여기 이제 양식들이 만들어지고, 이 양식들의 프로세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지금 모바일 쪽에 지금 가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제가 조금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그 세션 하기 전에 원래 요 다음 단계가 이제 모바일 쪽의 요 화면,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화면, 요런 화면을 가지고 다 지금 만들었잖아요. 양식 만들고 뒤쪽에 패브릭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양식에서 좀 불필요한 거 필드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필드로 바꿔치기도 하고 그 다음 값을 뿌려주는 것도 필드 매핑도 좀 수정하고 하면서 몇몇 가지 작업을 한 요 과정을, 사실은 여기 보시면 select mobile 해가지고 이 다음 단계 쭉 나오는 부분은 똑같아요. 다만 모바일 쪽에 이제 화면을 가지고 한 벌 더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모바일 쪽 화면을 가지고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보드 상에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웹브라우저 PWA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쭉 여기 이제 보여지는 이름 항목을 모바일 여기로 아마 질문 주신 게, 여기 아마 박광문 차장님 질문 주신 게 제가 볼 땐 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메일로 답을 드렸었고, 모바일로 눌러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바일 쪽에 이제 양식이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 모바일 양식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지고 와서 디자인 쪽에서 막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는 이제 좀 멈춘 상태고, 요 단계까지 하고 나서 빌드를 해가지고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차이점은 아마 모바일 쪽에 에러가 나고 나머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인밸리드 어쩌고 떨어지는 거는 모바일 쪽에서는 제가 작업을 안 했으니까 에러가 날 거고, 모바일 쪽은 무시를 하고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뭐 웹브라우저 형태로 된 그 아이템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쭉쭉 될 거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날 거예요. 요거는 녹화를 해서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뭐 어쨌든 요거는 좀 결과를 놔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뒤쪽에 모바일 쪽 과정까지 쭉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은 흐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원래는 마지막에 프리뷰 쪽으로 가면 그쵸. 여기 요렇게 저는 리스판시브 웹 쪽만 체크를 해가지고 세이브 런을 돌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랩을 전체를 다 따라하게 되면 iOS, 안드로이드 이 모바일 쪽에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세이브 런을 돌리면 이제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동작하는 거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동작하는 거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 게 이 랩의 결과물이에요. 여기는 지금 프리뷰로 돌렸는데 뭐 404는 뭐지? 이건 아까 제가 값을 눌러서 제가 그냥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딜 새로 커스터머 타입 라지 커스터머 어마운트가 라지 커스터머 기준이 뭐였더라? 모르겠네. 잠깐만요. 라지 커스터머 17,000 라지 커스터머 기준을 비즈니스 룰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코트 아이디 뭐 이게 맞나 모르겠네. 코트 아이디가 왜 저렇게 나오지?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류는 이제 여기 디버그 창에서 뭔가 이렇게 뭐지 그 디버그 플래그 걸어가지고 살펴도 보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보다는 잘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뭐 하여튼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지난주 과제 부분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랩 가이드 제가 다 전달했고 오늘의 마무리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개발자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세션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에 관련된 것도 지금 이렇게 따라하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상황으로 봐도 국내 같으면 더더욱 이제 초기 어떤 스테이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사에 어프로치 할 건지 그리고 고객사의 어떤 업무의 어떤 흐름에 이 툴을 써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라고 해서 앞쪽에 개발하는 어떤 양식, 형식, 뭐 그 부분만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툴을 가지고 고객사에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잡아서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객분들이 더 이 툴에 끌릴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 제가 요 차트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미리 좀 죄송하지만 아마 이걸 제가 그러니까 공유를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공유를 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오늘 이 세션 상에서 여기에 이런 뭐 저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회사 이름도 있을 거고요. 아메이라든지 그리고 henkel 주방용품 쪽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많고요. 맥도날드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산업군에서 지금 맥도날드도 있구나.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주로 보면은 제조 그 다음에 금융을 일단 뱅킹은 제외하고 제조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그 파이낸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더라? 제조, 파이낸스, 유통, 리테일 이런 쪽의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쭉 제가 잠깐씩 하면서 보여드리고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세션 진행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 제가 요거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기 내용 중에 요 사례를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부분은 따로 메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은 할게요. 이 자료는 아직은 대외로 이렇게 퍼뜨리지 말아달라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같이 퍼블리싱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이미 이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작년 중반에 작년 중반에 어나운스를 하고 작년 말에 11월, 12월 저희가 디지털 위크 2020 행사를 하면서 런칭에 대한 어나운스를 했죠. 그리고 나서 금년 초반에 많은 고객사에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글로벌 사례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콘이 테메노스 시절부터 해오던 어떤 영업에 대한 기회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HCL로 넘어오면서 볼트 MX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로드맵과 비전을 소개를 드리고 솔루션에 대한 데모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의 그 로코드 플랫폼 경쟁 시장에서 원래부터 이 툴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고객사들을 저희가 레퍼런스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여기 프레젠테이션 파일 소개하면서도 볼트 MX 고객 사례라고 하면서 파이낸스 쪽,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그리고 리테일 쪽, 컨슈머 리테일 쪽 이렇게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이 이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로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볼트 MX를 선택을 해주셨고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실은 오늘 세션의 마무리는 요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기존에 제가 진행해 왔던 그 과정들을 랩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왔던 내용과 그리고 이런 고객 사례들을 결합을 해서 실제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의 회사, 그러니까 협력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고객사에 이 툴을 가지고 어떤 고객사에 어떤 업무에 이 툴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 고객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혹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시나리오,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사실은 오늘의 세션의 마무리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과제를 드린다고 해서 이걸 다시 세션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찾아내서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지금 세션은 오늘로써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셀프 스터디도 하실 거고 지금은 이제 회사별로 제가 두 분까지는 사실 리스트를 받기는 했지만 실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업무 때문에 참여를 또 이렇게 한 분만 하신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해 왔던 그 영상 메일에 다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영상들을 이용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또 이 툴을 가지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분들하고 같이 좀 셀프 스터디나 이런 스터디를 더 하실 필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객사 중에 그루베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하던 그루베어라든지 이쪽은 아니지만 그 고객사의 다른 파트에서 이런 로코드 플랫폼을 찾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영업을 하실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업무의 흐름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잡아갈 때 좀 필요하면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HCL 쪽 영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유스 케이스 잡아가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더 길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또 바쁘신데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음, 이렇게 그냥 채팅창에 적어 주셔도 좋고요. 마이크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뭐든지 상관은 없고요. 저도 이제 이 솔루션을 런칭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네이블먼트 하는 세션을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툴을 다뤄보는 것도 처음이고, 어, 그러니까 뭐 저를 또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툴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여드리면 개발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세션 진행하면서 어떠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좋았다? 좋았다보다는 뭐 이런 부분을 다음에 세션 또 다른 분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채팅창보다는 그 뭔가 좀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하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 생각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오늘도 제가 마무리로 말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기가 못하시면 메일로 주셔도 좋아요. 메일로 오늘 제가 어쨌든 끝나고 나서 제가 전체 메일을 한번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답장으로 이번 세션은 어떠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세션을 하실 때는 뭐 이런 방식이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세션 마무리 하려고요, 이제.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세션 없어요. 박지혜 차장님 들어오셨구나. 언제부터 들어오셨지? 일단 박지혜 차장님도 앞에 영상 앞부분은 제가 안내 말씀 조금 나눈 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영상 제가 공유해 드리면 앞쪽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는 전체 랩업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과제 부분 마무리하는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사례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면서 영상에 나와 있는 사례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고객사가 있거나, 또는 우리 고객사 이번에 어디를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난 5주, 6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바쁘신데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HCL 볼트 MX 이네이블먼트 세션은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기록 중지 누르고 제가 다 정리하고 창을 닫을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